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남북 통합문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강의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통일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과연 통합문화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강의하시면서 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합문화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하실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남한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또 뭐 통일에 대해서 그 주변국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많이 설문조사하고 했지만 과연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죠.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북한 주민 100명을 만났습니다. 아니, 남한 사람이 어떻게 북한 주민 100명을 만났을까? 이렇게 의아해 하실 텐데요. 제가 북중 국경을 자주 오가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 탈북자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사 방문자라든지 아니면 무역 일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100명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인 사람과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표를 했었죠. 부제가 김정은 시대의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남한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녘의 사람들은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남북한이 협상에서 만나면 그 두 개의 단어가 아닌 남측, 북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라고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제를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1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물론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연히 그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야 했고, 또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제3국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그들에게 정치 군사적인 어떤 정보를 빼내거나 또 그런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뭐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로 서로 그 나눌 수가 있어서 또 100명의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국내 최초 북한 주민 100명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그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 북한 사람으로 분명히 경계를 나누어야 하는 분단국가의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카피가 책에 있습니다. 제가 해외를 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죠. 어디서 왔느냐? 또는 너의 조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코리아라는 답변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꼭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너의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같은 코리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코리아는 하나의 코리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통일이 되었을 때 당당히 누군가에게 저의 조국은 코리아입니다. 사우스와 노스를 붙이지 않는 그런 코리아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북녘의 사람들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00명의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는데 책 안에서는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설문조사 전체를 제가 한 장으로 지금 요약을 한 건데, 요점 정리라는 측면에서 또는 먼저 우리가 그 살펴보고 간다는 의미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통일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9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을 제외하고는 95명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더니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인원이 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거주지
어디서 살고 싶으냐? 라는 얘기도 물어봤고요. 자, 남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100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1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40대가 23명이었고요. 50대가 37명, 60대가 25명이었고 10대와 20대가 각각 2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40대, 50대의 여성들이 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응답자의 학력을 보면 대부분 그 인민학교, 소학교 졸업을 했다라는 사람이 12명이었고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82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통계는 또 저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죠. 주변국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또 북한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뭐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주로 어디에서 보느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어디에서 이렇게 남한 드라마를 봤느냐라는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요약으로 이 2페이지에 걸쳐서 그래픽 자료로 그려 놓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질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북한 주민에게 통일이란? 네. 여러분들은 통일이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북한 주민에게 통일이란? 이 질문의 요지는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략 이런 질문들을 드려봤고요. 또 통일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런 질문들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통일이란 이 큰 주제 아래 이렇게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기, 또 통일의 편익 이런 질문들을 드려봤는데 대답은 어떻게 나왔을까?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100명 가운데 95명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셨고요. 나머지 5명만 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죠. 북한 주민들도 그럼 이렇게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물론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00명 가운데 95명이 통일에 찬성했으니까 그러면 왜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48명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재결합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24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이라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젊은이들의 그 생각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경제적인 논리로 이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북한 주민들은 24%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16명은 남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이건 아까 그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대답일 것 같은데 어쨌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아주 극소수의 대답이었지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강좌 중에는 고향이 북쪽인 분들도 계시고 남쪽인 분들도 계실 텐데 북녘의 주민들이 통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거의 50%에 달하는 숫자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설문자의 응답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건데요. 딱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세상이죠. 사는 새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라는 게 편해서 자기 다닐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볼 거 보고 주워 먹을 거 먹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런 게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자체가 현지 조건에서 볼 때 다른 걸 떠나서 그게 없잖아요. 고저 자유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새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자유가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증언들을 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자, 아마 그러면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겁니다. 저희가 아마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보면 통일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받았을 때만큼 힘든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을 하신 분에게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다. 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왜 해야 될까를 설득하기보다는 그렇게 질문하신 분에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지금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북한이 개혁개방한 뒤에 1대1로 합의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59명이었습니다. 거의 50% 넘는 사람들이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나서 1대1로 합의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북한이 점진적으로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2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녘 주민들의 입에서 흡수 통일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 남한 주도의 통일을 또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북한 주도의 사회주의 통일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00명 중에 8명은 북한 주도의 사회주의 통일을 해야 된다. 아마 이거는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또 받은 거겠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혁명의 수도 평양이 그 통일의 중심이 되는 걸 교육을 받았을 텐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또 사회주의 주도의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 모른다라는 응답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마 대답하기 곤란했겠죠. 민감한 사안이겠죠. 제3국에서 남한 사람과 앉아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4명의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또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북한 주민들은 과연 통일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문화과정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통일되면 과연 우린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과연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향이 남쪽이신 분들은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북녘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는 시간이고 또 그런 문제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실 텐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가 무려 56%였습니다. 북한 주민들 56%가 남북한 주민들이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25명은 별로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잘 지낼 것이다가 14명,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가 5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명의 응답을 들어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남북한 주민들이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남한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다 같이 못 산다. 그리고 북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없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북한의 사람들은 오히려 남한의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좌에도 18분 가운데 절반은 고향이 북쪽이고 절반은 고향이 남쪽인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어울리고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게 우리 미래의 통일 조국의 모습이겠죠. 이 18명의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남북한의 주민들이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녘의 사람들은 남한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이후의 거주지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러분들 통일이 되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통일만 되면 아마 남한을 떠나서 북한에 갈 겁니다. 그리고
평생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모든 지역을 다 다녀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북중 국경을 자주 오가다 보니까 제가 살고 싶은 지역도 저는 딱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북한에 연포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마을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꼭 통일이 되면 거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통일 이후의 거주지. 북한에서 그냥 살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4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가서 살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2명이었고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냥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살겠다가 23명. 그리고 100명 가운데 3명은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외국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통일되었으니까 당연히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정말 남이든 북이든 이 23명의 응답처럼 어디든지 처한 상황에서 살지만, 저는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이 그렇게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손편지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에 손편지를 잘 쓰지 않는데, 제가 북중 국경에 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과 굉장히 친해져서 편지를 직접 쓰고 또 받는 그런 상황까지 됐었고, 명절날은 당연히 북녘 식당도 아침에는 영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명절날, 설날 때 떡국을 그 식당에 가서 함께 얻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남북한이 정치, 경제 또 사상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지, 사람으로 보면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니면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우리 북녘의 그 여종업원이 쓴, 북녘 식당의 종업원이 쓴 이 손편지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저 멀리 남녘 땅에 있는 하나 동생을 생각하며. 이건 저의 그 제자에게 써준 편지인데, 직접 손글씨로 북녘의 사람이 써준 편지입니다.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남한은 어떨까요? 매우 아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느냐라는 질문에 84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 중국에 나와서 남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을 또 갖게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북한 주민에게 다른 나라는 이라는 주제로 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슬픈 이야기였어요.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한국이라고 대답한 비율보다 중국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무려 76명이 중국이 훨씬 더 가까운 나라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들, 남북한이 분명히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로 살아가고 있지만, 북녘의 주민들이 남한의 사람들을 친근하게 느꼈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라는 중국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죠. 자, 아랫동네 날라리풍에 빠진 사람들, 중국에 나와서 남한 드라마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접했습니다. 가장 많이 본 건 역시 47명이 드라마를 가장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28명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장르를 시청할까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또 남한 영상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라는 질문도 드렸는데, 그 중에서 100명 중에 약 38명은 접해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대답도 있었고, 한 30명 정도가 자주 접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북녘의 사람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어떻게 시청하는가에 대한 장비들을 소개했는데, 중국에서 제가 구해온 노트텔이라는 장비가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많이 시청을 했고, 최근에는 MP4, MP5, 심지어는 스마트폰 가지고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때 입수한 장비가 바로 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죠. 그래서 노트텔 타고 한류 드라마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방영되었던 것입니다. 자, 책 속의 한 구절 소개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통일의 여정은 한 척의 나룻배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겉은 허름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깊으나 얕으나 세찬 풍랑이 와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나룻배. 더디 갈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남한과 북한을 잇는 통일의 나룻배가 되고 싶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너나들이가 되는 그날까지. 책 속의 한 구절이었는데요. 너나들이는 순수 우리말로 너나 하면서 친근한 사이를 이루는 말인데 우리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너나들이 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일 강사로 어디에 누구를 만나시든 자랑스러운 통일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바로 너나들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